안녕하세요. 박수학입니다. 오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중국 경제 망했다, 중국 경제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 제가 한 숫자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국 경제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. 이 숫자는 그 중국 정부 발표하는 숫자인데요. 이 숫자는 뭐냐면 올해 1분기 중국 결혼하는 사람 이 숫자인데요. 올해 1분기 2025년도 1분기 중국 결혼하는 사람 181만 커플 181만 커플 커플도 한 두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실제 그 결혼하는 사람 수는 362만 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뒤에 제가 숫자를 다 커플 이런 숫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올해 1분기 182만 커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느낌 없잖아요. 이게 뭐 큰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세요. 작년 2024년도에 1분기는 결혼하는 커플 수는 196.9만 커플. 그러면 올해는 1분기 줄어잖아요. 15.9만 커플 정도 줄었어요.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아마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느낌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이게 뭐 큰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숫자를 다 봤는데요. 거의 45년 정도의 숫자를 다 봤어요. 다 봤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 여러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. 1980년부터 2024년 거의 45년 정도 이게 결혼 숫자는 제일 낮은 숫자, 제일 적은 숫자는 바로 작년 2024년도에 그 결혼하는 커플 수는 610.6만 커플 이 정도 돼요. 작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45년 정도, 그 45년 좌우 정도 작년에 제일 적은데 근데 올해 1분기, 작년 1분기보다 그 더욱 적어요. 5.9만 커플 더욱 줄었어요. 이 정도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이 45년 정도 이 동안 이게 결혼하는 커플 수 700만 커플 이하 되는 그 차례는 두 번이에요. 두 번. 2022년도 그리고 작년 2024년도예요.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때는 왜 결혼하는 숫자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그 2022년도에 시진핑 그 코로나 제로 정책 막 상하이까지 봉쇄해 버렸잖아요. 그럼 사람들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? 그죠? 그래서 그 2022년도에 그때는 결혼 커플 수는 683.5만 커플 되는데요. 그리고 그 2023년도에 오픈되잖아요. 그 시진 코로나 제로 정책 풀어서 오픈되는데 2023년도에 증가했어요. 768만 커플 증가를 했는데 근데 경제 안 좋아서 작년에 2024년에 갑자기 또 많이 떨어졌어요. 610.6만 커플 확 떨어졌어요. 2022년도에 시진핑 막 코로나 제로 정책 그렇게 막 세웠을 때도 확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여러분 또 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. 금방 제가 1980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. 그 중간에 2013년도에 그 결혼하는 커플 수는 제일 많았어요. 2013년도에 결혼하는 커플 수는 뭐냐면 1346.9만 커플 거의 뭐 700만 명 정도 사람 결혼했죠. 얼마나 많은데 2013년도에 1346.9만 그리고 작년에 610.6만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.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50% 이상 줄었잖아요. 이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, 이게? 그리고 작년에 이미 되게 적은데 근데 올해 1분기 또 줄었어요.
네. 그러면 이 경제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죠? 경제는. 돈 없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죠. 그렇죠? 다 경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올해 경제 작년보다 더 안 좋아요. 다른 거 다 떠나서 올해는 이게 중국, 미국 무역 갈등 되게 심해가지고 중국 경제 더 안 좋게 되고 있어요, 지금. 네. 그러면 올해 결혼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 수 없지만 연말까지 내년 초에 알 수 있는데 만약 그때 기회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제 상황 계속 악화되어 있어요. 네. 돈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면은 이게 자식도 낳을 수 없잖아요. 결혼 안 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지금 중국 경제는 지금 악순환 들어가는 거예요. 계속 악화되는 거고요.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. 뭐 이게 자식이 있어야 소비를 어느 정도 하는 거잖아요. 자식이 뭐 나와서 우리 아파트 조금 작아서 큰 아파트 옮겨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. 자식 나왔으니까 우리 자동차도 좀 패밀리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 있으니까 나가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여행하러 가고 그런 거잖아요. 자식 없으면은 혼자서 그냥 하루 종일 안 나가도 되잖아요. 옷을 그냥 10년, 20년 동안 비슷한 옷을 입어도 되잖아요. 근데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자신하는 게 떠나서 일단 결혼 자체가 사람들은 안 해요. 그래도 이 숫자를 이게 중국 정부 발표하는 숫자인데 근데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안 믿어요. 중국 정부 발표하는 숫자를 제가 다 안 믿어요. 아마 실제 상황은 중국 정부 발표하는 숫자보다 더 심각해요. 숫자 자체도 문제인데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줄이는 속도 굉장히 빠르게 줄이고 있어요.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. 중국 경제는. 그러니까 물론 중국 정부는 계속 우리 경제는 이렇게 5% 얘기하는데 실제 상황은 제가 항상 중국 관련된 뉴스를 봤는데요. 이런 뉴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진짜 이게 여기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사실 수입 없으면 돈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? 네. 밥을 먹을 수 있어도 옛날처럼 고기나 과일 그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. 진짜 너무너무 상황 심각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해결책은 없어요.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.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사이 너무 안 좋은데 중국 지금 부동산도 계속 부동산 지금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. 거의 다 망했으니까 얘기를 해도 다들 느낌 없어요. 네. 그리고 또 지방 재정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요. 대학생, 저 며칠 전에도 여러 번 한테 말씀드렸잖아요. 대학생 해마다 거의 1,000만 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 어디서 취업할 수 있는지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중국 정부는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서 서쪽에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상황 다 너무너무 안 좋게 되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해결책은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해결책 딱 한 가지예요. 시진핑 내려가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체제는 이게 일단은 자유민주 이게 법치적으로 가야 돼요. 아니면 사람들은 희망을 안 보이니까 다들 당핑 하고 있는 거죠. 어차피 희망 없으니까 그냥 당핑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다.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결혼? 무슨 아파트? 무슨 자동차? 아파트 뭐예요? 자동차 뭐예요? 이런 단어들 옛날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점점 사람들을 얘기를 안 합니다. 이거는 바로 중국 경제의 실제 상황인데요. 그래도 여러분 참고하세요. 네, 일단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